네, 안녕하세요. 샤키코리아 샤키입니다. 네, 지난 영상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크기별로 11인치를 구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12.9인치를 구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제가 아이패드 프로 2세대와 3세대 영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2세대 10.5인치 대 3세대 11인치에 대한 영상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이 영상 맨 마지막에 화면에 터치하면은 보실 수 있게끔 해놓을 테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 오늘 영상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대 12.9인치 어떤 게 나에게 제일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빨리 보실까요? 총 10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봤고요. 첫 번째로는 해상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11인치는 2388에 1688을 지원해주고요. 12.9는 2732에 2048의 해상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 1.9인치가 차이 난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필기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 보신다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1.9인치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고3 학생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지금 고3인데 고3 학생이고 이제 수능을 봐서 대학교 올라가는데 11인치가 낫나요? 아니면 12.9인치가 좋나요? 제 대답은 학생이라면 무조건 12.9인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학생은 공부를 하잖아요. 강의를 들을 거고 그리고 노트 필기를 할 건데 요즘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공책보다는 아이패드 자체에다가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필기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멀티태스킹 할 때 12.9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선은 필기 앱의 양대 산맥인 굿노츠와 노타빌리티가 있는데요. 이 앱은 각각의 장점들이 많은 앱들이 있는데 서로의 장점을 보완을 하면은 정말 완벽한 필기 앱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으로 저는 한쪽에는 굿노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노타빌리티를 넣어서 사용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11인치의 이 화면 분할과 이렇게 보셨을 때 12.9인치에서 멀티태스킹과 11인치에서의 멀티태스킹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11인치로 썼을 때와 12.9인치에서 썼을 때의 그 좀 여유라고 그래야 되나요? 필기를 할 때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인치에서 두 개의 앱을 실행했을 때는 저는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저는 12.9를 저는 추천을 해주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노타빌리티는 이전에 썼던 메모를 멀티창으로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이전에 제가 불러놨던 필기와 그리고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노트를 한 번에 두 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 전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필요가 없다, 이전 거를 완전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전 거를 이렇게 쓰시다가 또 옆으로 살짝 해서 이거를 다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이번에는 오른쪽 거를 나는 완전히 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창을 이용을 할 때 저는 12.9인치가 굉장히 좀 더 사용을 하기에 편하지 않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한 점이 어떤 거냐면은 인강이나 뭐 이런 거를 들을 때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유튜브나 혹은 동영상 강의를 보다가 우리가 필기를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노트 필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1인치에서 제가 해봤는데 솔직히 11인치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답답한 면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라면은 이렇게 12.9를 저는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은 강의를 들을 때 한쪽에는 전공 서적을 띄워놓고 한쪽에는 필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11인치보다는 12.9인치를 저는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영상 강좌나 혹은 이북 그리고 다른 기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학생들은 256기가 이상의 모델을 저는 구매를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회사원들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볼게요. 회사원은 크게 두 분류는 나뉘었는데요. 하나는 이동이 잦은 회사원들은 저는 11인치를 추천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동성이 11인치가 더 좋고 무게와 크기도 작아서 휴대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이동이 잦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12.9인치를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하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화면이 커서 문서 작성이나 보고서 혹은 웹서핑을 할 때 화면이 커서 시원시원한 화면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원들 중에 이동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12.9를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큰 화면이 업무 볼 때 굉장히 편하고 활용면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회사에서는 12.9인치를 저는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본다면은 영상 혹은 그래픽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12.9인치가 정답입니다. 물론 11인치로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2.9인치와 11인치 1.9인치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인치로 작업을 하다가 12.9인치를 보면은 정말 화면이 시원시원하기에 크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언제 느꼈느냐 하면은 전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나오기 전에 10.5인치를 먼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어느 전시회에 가서 12.9인치를 봤는데 와, 이 화면이 굉장히 넓은 게 작업하기에 굉장히 편하겠다. 특히 영상 작업, 저는 모든 영상들은 99%가 다 루마 퓨전을 이용해서 저는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루마 퓨전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저는 12.9인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9인치를 정말 저는 편하게 루마 퓨전을 사용할 때 굉장히 저는 편안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12.9인치를 사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동성 혹은 무게가 주 이슈인 분들에게는 11인치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멀티태스킹이 어떻고 해상도가 어떻다 하더라도 무게 및 컴팩트한 사이즈를 추구하는 분이라면 12.9는 조금 거추장스럽게 조금 크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무조건 11인치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그 다음 2018년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2017년 2세대에 비해 베젤이 많이 없어진 거는 그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0.5인치의 베젤 사이즈를 줄이고 화면 크기를 0.5인치 늘려서 외형적인 사이즈는 11인치나 10.5인치나 동일해서 차이가 크게 많지 않지만 12.9인치 2세대와 3세대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12.9인치가 2세대 대비 3세대가 무게나 사이즈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번 11인치보다 12.9인치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더 많고요. 저 역시 10.5인치를 사용하다가 12.9인치의 시원한 화면을 보고 12.9인치 2세대로 갈아탔고 3세대에서도 12.9인치를 주력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키보드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남성과 여성을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차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피지컬한 손의 사이즈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여성분들이라면 11인치의 키보드 폴리오가 딱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12.9인치는 남성 손의 사이즈에 딱 최적화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사람의 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키보드는 아무래도 직접 매장에 가셔서 먼저 만져보시고 사용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고, 혹시 나에게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가 잘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냥 스마트 키보드 이 폴리오를 구매할 돈으로 일반 케이스를 구매를 하신 다음에 추가로 블루투스 키보드를 구매를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덟 번째로 노트북을 대체를 하거나 디지털 이 키보드를 사용을 자주 하면서 화면 사이즈를 어느 정도 같이 확보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12.9인치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키보드가 아무래도 키보드 사이즈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 위에 남는 공간이 아무래도 12.9인치가 더 넓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트북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11인치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독서를 할 때는 12.9인치보다는 저는 11인치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 들어서 보기 편하고 더 가볍고 두 개 페이지를 이렇게 분할을 해서 책을 본다 하더라도 잘 보이고, 만약에 텍스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워서 한 페이지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11인치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매적인 부분은 11인치와 12인치는
셀룰러나 와이파이 모든 모델이 정확하게 27만원씩 더 비쌉니다. 어떤 게요? 12.9인치가 12인치보다 정확하게 27만원 더 비쌉니다. 27만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는 11인치를 구매를 하고 27만원으로 추가적인 액세서리를 구매를 원하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11인치를 구매를 하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결론을 제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위에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 설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랑 제일 맞을 것 같은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인지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중형차와 대형차를 고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서로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판단하셔서 제일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되는 제품을 고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매장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